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요즘엔요 소식좌가 대세라고 합니다. 대식가들이 나오는 먹방에 피로감을 느끼면서요 적게 먹는 유명인들이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절이 지나면 늘 그렇죠. 늘어난 체중을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부터 소식자 식단 이런 단어 검색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18조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교육사업 조사에 착수한다. 이 사업 이름이 이른바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시행 1년 됐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들여다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노후학교 개선 사업, 그래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 뭐 이런 이름이 좀 붙었었는데 교부금을 대거 투입했는데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거 뭐가 이상한 거 아니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요즘 교부금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맥락과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피부 미용에 코 성형까지 실손보험 좀먹는 과잉 진료. 그러네요. 이거는 실손보험과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이랍니다. 순수 미용 목적에도 실손 문제 없다. 영양주사도 치료 목적, 과잉 처방전을 내곤 한다. 실손 적자 4년 새 2배, 3조 원대 육박하는데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올해 14.2% 인상 등 매년 보험료 껑충. 그러니까 이거는 꼬박꼬박 보험료 내면서 별다르게 안 하시는 분들만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북한 선제 핵 공격 이런 얘기를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북한이 5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현상이 임박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핵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김정은 핵 무력 정비법 정책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법제화를 한 겁니다. 핵을 사용하겠다고. 단순히 핵 무력을 가졌다고 선언한 차원이 아니라 법에 이럴 때 핵을 쓰겠다라고 박은 겁니다. 전문가들 이런 법 만든 나라 없다. 점점 뭔가 꼬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자, 오늘 대부분 신문에 이 비슷한 사진들 실려 있거든요. 영국 여왕 서거 그 이후에 어떤 운구 이동입니다. 추모 인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이 영구차가요 스코틀랜드 지금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영국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한 성에서 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동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추모를 하고 있다. 이런 사진들 오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분석해 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이고요. 첫 자리입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정근택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입맛대로 해석. 짐작이 가시죠? 어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정치인들 지역구, 고향에 내려가죠. 그리고 민심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언론에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 민심이요. 가만히 듣고 보면은 서로 다른 나라 다녀온 것 같아요. 같은 민심인데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지경도 많습니다. 이번에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자,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연휴 때 꽤 많이 회자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지난 9일입니다. 9일. 그러니까 9일이니까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명동성당에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급식을 했는데 특징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잠깐 좀 크게 볼까요? 아래쪽에 음식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김치찌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음식이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인데 이날 김치찌개를 본인이 직접 끓였어요. 본인의 레시피대로. 그리고 급식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죠. 무료 급식소에서 700인분 김치찌개 끓인 윤 대통령.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다음 보시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요리도 만들고 아무튼 뒤에 보면 여기 경호원으로 보이시는 분은 아주 긴장한 상태로 서 있죠 지금. 하여튼 이런 상태였습니다. 급식했습니다. 뭐 명절, 휴일을 맞아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에서 주목되는 건요. 대통령 혼자라는 거죠. 보통 이런 자리는 대통령의 경우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보통이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근데 혼자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잠깐 뭔가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최근에 이 수사와 관련된 질문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당분들하고 얘기했습니까? 뭐 예 하는데 답이 없어요. 뭐 예 하는데 그냥 감탄사 같은 것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 더.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또 기소될 거는 그러도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죠. 그러자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일단 또 뭐가 잘못한 게 있는가? 근데 또 있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는요. 주목받았습니다. 어제. 이거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영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취재만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김치찌개 끓였는데 혼자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자꾸 추가 수사, 추가 기소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뭐 반응이 좀 나온 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기사 다음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보시죠. 추석 연휴 직전에 이뤄졌던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공개가 됐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수사는 정당하다. 이게 한 50%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찬성한다. 55% 나왔습니다. 둘 다 과반이 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전반의 여론이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절반 넘어갔으니까요, 둘 다.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좀 더 보죠. 이거는 SBS 그다음에 넥스트 리서치 조사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보면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그러니까 타당하다. 50.3. 정치 보복 수사다. 42.8. 좀 차이가 나죠. 오차 범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요. 근데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55, 적절하지 않다가 36.9. 요건 좀 차이가 납니다. 공통점은 두 사안 모두 반이 과반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론이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럼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뭐 추석 민심 관련된 얘기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들어보시죠. 왜 정치 탄압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할까요? 역대 최악의 겹겹 방탄 뒤에 숨은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기만하지 말고 법과 국민 앞에 서라.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게 6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언론들이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숫자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를 쓰고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오늘 정당 소속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질문도 드리겠어요. 먼저 윤유석 전 대변인. 요 김건희 특검 찬성과 관련해서 55%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가 55고요. 적절하지 않다가 36.9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 정도면 여론이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에서는 지금 특검법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지금. 예,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훨씬 넘네요. 예.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그때는 예. 다른 조사는 숫자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향해서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아마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어떤 경찰의 소환 조사 이런 것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기관의 처분이 공평하지 않다, 다르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상황을 예.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국민 감정상 어찌되었건 지금 수사기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예. 혐의에 대한 어떤 불기소 처분은 국민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예. 그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특검법이 꼭 통과될 거를 전제로 하고 예. 지금 어떤 정치 공세를 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어렵다는 걸 또 민주당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많죠, 지금요. 예. 그래서 정치적 해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 대상을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점만을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조사 보면은요, 여기 보면 특검 필요성,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 이건 더 높아요. 62.7이거든요. 근데 이 여론이 계속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간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냥 거부만 할 수 있는가? 여론의 부담, 여론의 압박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럴 경우는 당은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론의 어떤 압박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예.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국민 여러분들께 이 특검법이 가져올 어떤 파장이라든지 특검법에 불필요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볼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어떤 실상 같은 것을 국민들께 설득할 필요가 더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찌되었건 국민들께서 지난 대선부터 나온 이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기 아직도 때문에 이렇게 개운하지 않다라는 게 이 여론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할 그런 의무를 갖고 더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석 전 대변인께서 그냥 애써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당 차원에서. 자, 앞선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대진 변호사. 네. 이재명 수사 정당하다. 이게 50.3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과반을 넘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적법 수사 문제 없다 50.3 이건 더 높아요 지금요. 그리고 문제 있다고 하고 한 10% 정도 간격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과반은 넘어갔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습니다. 근데 조대진 변호사?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계속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또 여론의 압박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뭐 수치상으로는 50대 50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50대 50이라고요? 네네 뭐 절반 정도는 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예. 절반 정도는 지금 적법 수사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예, 문제 하는 없다. 반면 그 반대로 또 50%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42%인데? 네, 42%이고 또 모름 모음닭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상당 부분 40%를 넘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40%까지 왔다 이 부분을 주목한다 그 네, 뜻입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뭐 예를 들면 70대 30이라든지 예. 40대 20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의 그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행태들을 보면 편파 수사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뭐 그 특검 아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에 관련된 예.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편파 수사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 예. 하지만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예. 국민들이 50%가 넘는 부분이
과반이. 네, 예. 과반이 어쨌든 적법 수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분들이 진행된 있다는 수사가 거죠.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과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 되게 중요한데요. 예. 무조건 이게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그 설명 없이 정치 표적 수사,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예.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치 아. 보복이고 이런지를 좀 자세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리고 또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좀 상세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각각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희석 전 대변인,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인 조대진 변호사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두 분이 답하기에 곤란한 약간 어려운 두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설명 과정은 시작은 다르지만 결론은 그거네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설명을 잘하면 국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요. 과반 넘은 거 압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잘하면 국민들께서 당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이거로 지금 답변들을 두 분 하셨어요. 어제 비슷하게요, 여야가 그런 분위기에 답을 좀 내놨거든요. 다음 기사 좀 보시죠. 차가운 추석 민심에도 여야 사법 정치만 과열이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아래로 갑니다. 대선 연장전 같다 마치 지금. 뭐 역시 이제 같은 여론조사 내용 소개하고 있는데 양 당의 비호의적인 평가에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반 이상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호의적인 거 맞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입맛대로 해석했다. 이러니 협치는 사라진다. 입맛대로 해석하게 되면 더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그럼요. 입맛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먼저 민주당에서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다수가 지지한다는 여론이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기소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뭔가 회피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50% 넘잖아요. 그 질문이 나왔는데 자꾸 특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마지 못한 듯 표적 수사 관련된 그 부분은 그래도 높잖아요. 이겁니다, 설명이. 어제 반복됐습니다, 그게. 두 명에게. 자, 형국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물론 간격의 차이는 있어요, 특검하고. 그렇지만 50% 넘었다는 걸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예. 수사의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기소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지금 뭐 혐의라는 게 이제 거짓말, 모른다는 게 혹시 거짓말 아니겠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협박을 했다는 게 협박까지 갔겠느냐 뭐 이건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위 사실 공표냐 아니냐는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예.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일반적인 여론과 아니면 법률적인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비교하는 게 특검이 정당하냐 아니냐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비교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냐 안 하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거 비교하는 건 맞아요. 수사를 갖고 비교하는 거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특검이 정당해야 되냐 아니냐 이건 약간 정치적인 판단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40%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커요. 3배 정도까지 차이 납니다. 넓게 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뭐 물론 여론이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걸 따질 필요가 있냐 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한 자리 수거든요. 8에서 10% 정도 차이. 예. 정당 부당 차이가. 예. 근데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제가 그 MBC 조사에서는 40% 차이예요. 3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사가 기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맞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이 수사가 부당하다, 정치 탄압이다라는 게 그렇게 썩 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게 부분에 계속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여론의 호소가 되는 그러니까 건가 그게? 정치적인 예. 탄압이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보더라도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 아니면 법률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아마 이 수사가 계속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 민생을 챙겨야 된다 아니면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민생을 챙기겠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추가적인 기소가 물론 아까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뭐 또 있답디까 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근데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보통 시각이거든요. 추가 기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론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여당에서는 그걸 바랄 것 같은데요. 계속 예. 뭐 대선 때부터 끌어왔고, 근데 뭐 검찰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기소를 하려고 하겠죠. 예. 지금 기소 부분도 저는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사법 리스크를 계속 어쨌든 이슈화하려고 할 것이고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다 검찰 라인 쫙 깔아놨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뭐 수사하고 기소하겠죠. 뭐 이른바 사정 정국이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나오는데요. 그걸로 뭐 어차피 지금 인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큰 능력을 보이긴 사실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뭐 무능력하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고 할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게 계속 뭐 정부 여당에서 그쪽으로 몰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수사라는 부분이 뭐 정쟁의 중심에 되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역할이 뭐 찾아야 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뭐 여야 간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계속 뭐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여야 간에 어쨌든 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뭐 여야 간에 뭐 영수회담이라든지 예. 이런 걸 해나가면서 민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석 전 대변인이 현구택 변호사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손질을 딱 하셨어요. 발언 기회를 달라는 건데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뭐 어떤 반론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제가 저 현 변호사님 말씀에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거 모르고 국민들이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정권에서 어떤 보복 수사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혐의가 대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한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수사를 마쳤는데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인정하는데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 여론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것을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이냐? 방법에 대한 약간 다른 생각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선 첫 번 발언보다 조금 나가셨네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게 꼭 특검해야 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다음은요.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법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의 처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맞다. 지엄한 법.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사극에서 나오는 막 이런 표현 같은데 그런 법 얘기라고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다. 뭐 이런 걸 강조하죠. 물론 그 앞서서 특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뒷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을 때 일이다. 민간인 신분.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수사했다. 당시 검사들이. 근데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과거 정권이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 취지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특검법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장 최신 인터뷰입니다. 김재섭 위원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안 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이제 뭐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론 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현 변호사님께서 수사의 불공정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내에서의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라는 말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던 수사를 윤석열 정부 때 다시 특검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헤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여론이 높아진 데에는 예. 사실 뉴스타파의 보도도 저는 큰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인 건 맞느냐.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라고 할 때 특히 이제 1인 매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절차들이 사실은 좀 뭐 누구나 아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여론들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계속 수사를 했던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저런 사법적인 절차들을 다 동원했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여론이 높지만 그걸 무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특검법을 발의해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석 전에 특검법 이슈를 계속 띄운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것을 동등하게 같이 균형 있게 언론에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여당의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마 그런 그 취지로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변호사 아마 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 답 좀 해주시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해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특검 얘기를 하는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문재인 정부나 뭐 민주당 정부 때 못했으니까 우리 반대로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저것도 좀 반대로 하세요. 그럼 그러면. 이것만 잘한 건가?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탈핵이든지 아니면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정책은 뭐 아직은 잘 안 보여요.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를 반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반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위에 민간인 신분이냐 공무원 신이냐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무슨 뭐 형사처벌을 할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이제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만 민간인 신분이 시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수사 안 해도 된다. 그럼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뇌물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별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거는. 그다음에 특검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아마 결사 안 한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총선이 앞두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뭐 30대 초반 정도 머물러 있고 지금 특검 찬성률은 60%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고민할 거예요. 수도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보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라 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뭐 지휘권 배제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검찰총장이었고 사실상 뭐 윤석열 라인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때 못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유석 대변인 또 반론하신다고 손 들었는데 말씀하세요. 한 1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또는 김혜경 여사 관련한 그 법적인 부분, 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배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맞불 성격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동료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아까 제가 수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수사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 제가 정정. 여론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예.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치열합니다, 늘. 방송에서도 치열하고요. 정치권 현장에서도 치열합니다. 이 사안들은요. 두 개 딱 놓으면요. 거의 뭐 국회의원분들 두 분 이런 거 의견 갖고 계신 만나면 밤새서 아마 토론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